네, 14번째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가 발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상자들이 생명수호에 어떤 공헌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모현 가정 호스피스 이 수상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모현 가정 호스피스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네. 가정 호스피스 전문 기관입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면 말기 환자들이 병원에서 받는 서비스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모현 가정 호스피스는 집에서 환자들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낯선 병원에서 의료기기에 의지한 채로 임종을 맞이하기보다는 익숙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건데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이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 정부도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현 가정 호스피스는 오랫동안 가정형 호스피스를 운영하면서 네. 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말기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해온 점이 인정돼서 생명의 신비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모현 가정 호스피스는 한 달에 2번 환자와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이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한 달에 1번 유가족을 위한 사별가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현 가정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는 호스피스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온 수도회잖아요. 그렇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의 호스피스가 알려지기도 전부터 호스피스를 해왔습니다. 네. 1965년 우리나라 호스피스의 시초가 된 갈바리 의원을 시작으로요. 1987년에는 서울 답심리에서 가정방문 전문 호스피스 단체를 운영했습니다. 네. 현재 강릉 갈바리 의원과 포천 모현의료센터, 또 서울 모현 가정 호스피스 센터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형 호스피스든 가정형 호스피스든 아직도 호스피스에 대해서 두렵거나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의 그 손영순 수녀가 11월 위령성어를 앞두고 호스피스에 대한 책을 펴냈는데요. 손 수녀는 호스피스에 대해서 확대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국민의 인식 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손 수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정책 법안 중요해요.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국민에게 인식 개선이 필요한 거예요. 예, 교육이죠. 왜냐면 국민이 보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강의하면서 호스피스 아십니까? 압니다. 근데 호스피스 왜 안 가셨습니까? 아, 거기는 죽으러 가는 곳 아니냐. 네, 그리고 이어서 생명의 신비상 이번엔 생명과학 분야 수상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상을 받게 된 임대식 교수 어떤 분인가요? 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임대식 교수는 히포 신호 전달 경로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네. 히포 신호 전달 경로라는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체 줄기세포 증식을 조절해서 암 발생을 억제하고 장기 재생에 중요한 그런 학술적 기초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 교수의 연구 결과는 저명한 해외 연구 저널에도 많이 실렸습니다. 임 교수는 학문적 업적뿐만 아니라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그런 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에도 노력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생명과학 분야 장려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 성모병원 박훈준 교수는 좀 어떤 분인가요? 네,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박훈준 교수는 줄기세포를 활용한 심근경색 치료를 이끌어왔습니다. 네.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한번 손상되면 이게 재생이 어려워서 뇌사자의 심장을 이식하거나 아니면 좌심실 보조장치를 이식해야 되는데요. 네. 박 교수는 특성과 기능이 서로 다른 2가지 줄기세포를 각각 다른 방법으로 심장에 이식하는 창의적인 방법으로 심장재생 치료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수상자가 2명이 나왔죠. 네, 먼저 본상을 받게 된 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용진선 교수는 호스피스 인식 개선과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네. 현대의학은 아무래도 신체적 치료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용수녀는 영적 돌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활발한 연구를 해왔고요. 또 영적 돌봄을 할 수 있는 리더도 양성해 왔습니다. 네. 용수녀는 2011년부터 가톨릭대 호스피스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또 2017년에는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아시아 지역 대표 국제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됐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 장려상 수상자는 어떤 분인가요? 네, 대구가톨릭대 인성교육원 유혜숙 교수는 생명교육과 연구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온 평신도 윤리신학자입니다. 네. 종교에 상관없이 젊은이들에게 가톨릭 교회의 생명 존중 정신을 전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또 교회 문헌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논문도 발표해왔습니다. 네. 이 생명의 신비상이 어느덧 14번째 수상자를 배출했잖아요. 그동안 생명 지킴이들을 좀 격려해온 성과가 적지 않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생명의 신비라는 이름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발표했던 자의교서 생명의 신비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네. 2005년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이듬해 2월 세계 병자의 날에 생명의 신비상 제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네. 생명 존중과 수호를 위해서 연구하거나 활동한 사람을 격려하는 상인데 생명과학, 인문사회과학, 활동 이렇게 3가지 분야로 나눠서 상을 수여합니다. 제1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를 한번 볼까요? 서울대 의대 정명희 교수, 또 경희대 노인성 및 뇌질환연구소장 오태환 교수, 네. 독일 막스 플랑크 뇌연구소장 하인즈 베슬러 교수, 교황청 생명학술원장 엘리오 스그레치아 주교까지 지금 국적을 가리지 않고 생명 지킴이들을 발굴해서 격려해온 이 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생명의 신비상 제14회 수상자들의 면면과 재정 배경까지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